울었어요? 울었어요. Why? 그래서 휴정까지 했습니다. Why?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사실 엄마를 저격했죠. 예. 냉정하게. 예. 그리고 뭐 정유라의 증언이 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도 꽤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할 게 뻔하죠. 근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그 공판 조서가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누구 재판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진술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 내 딸이 나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한탄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일단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유라가 어쨌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했고 지금 뭐 돈이 없다네요. 정유라가. 그래서 뭐 아버지 좀 만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걱정되면 좀 돈을 좀 주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예. 그다음에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이죠. 예. 이들의 진술이 사실 거의 카운터 펀치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름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네요. 울었는데요. 법정에서 울기 어렵거든요. 엉엉 울었답니다. 웬말로 이렇게 엎부대가지고. 예, 법정에서 보통 이제 최후 진술할 때 그때 울죠. 일부러 울기도 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글썽글썽거리고요. 예. 근데 이건 재판 중에 재판하기 전에 휴정하고 개정됐을 때 울었다는 건데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울었던 이유가 백 변호사님 그 이유 다 맞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하고 전 전무하고 노태강 나왔을 때 옛날 최순실 같으면 직접 질문을 하는데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는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약간 이제 재판부한테 난 졌다. 양형을 조금 잘해달라. 이런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울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거를 막 일부러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마음 먹고 우는 것 같아요. 울려면 막 그게 중간에 울어야죠. 뭐 개정 열리다 말자 엉엉 우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흰 손수건을 던지는 느낌, 흰수건 던지는 느낌 생각. 복싱 게임에서 흰 네. 손수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요러면 2년은 떨어지고 얘를 15년 할 것도 재판장이 한 13년 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77님 쇼 잘하네. 최순실은 다 쇼 믿으면 안 됩니다. 0134님 오늘 정치쇼는 마치 코미디 쇼를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네요. 봉도사님 정치쇼 폭풍 화이팅입니다. 땡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 예. 수건을 던지려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부인하면서 손수건만 던지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손수건은 양형에 별로 참작이 안 돼요. 울었다고 2년씩 깎아주는 게 어딨어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그래도 이제는 뉘우치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는구나. 그럼 명확하게 가명사가 되죠. 근데 한 적 없어요. 엉엉엉엉인데 이게 되겠어요. 예. 최순실이요? 최순실의 눈물. 뭐 차가 울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뭐. 울기 싫은데 울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아니, 딸기 그렇게 얘기한 거 울었겠죠, 의미까지 뭐.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다? 아니 자기가 그냥 울고 싶었다. 저는 이제 두 사람 말 중에 백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는데 자기가 딸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을 울었겠죠. 그러니까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뭐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1도 0.001도 0.001도 없다. 영향이 아니 매일 와서 없다. 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 매일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재판보다 더 조금씩 짜증날 수 있어요. 자백한다며 맨날 우는 시간만 거죠 그냥. 끌고. 그러니까 1년은 깨주겠죠. 아니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저 재밌는 거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울 때 잠깐 이렇게 탁 이쪽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희한한 게요. 두 사람이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깝게 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보면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사람. 근데 눈물이 없는 거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잠깐 낙서 이렇게 좀 하고 가끔 조는 거 말고는 그냥 미동도 안 해. 웃기도 해 또. 가끔. 웃기도 해. 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친해질 10월 거라는? 17일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아니에요.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재판. 그때까지 못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풀어주던가 다시 구속을 하던 거죠. 재판정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막기도 하고요. 이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감정을 이제 복받쳐온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잠시 이 재판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까지 가졌으니까요. 어쨌든 꺼이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출석해서 얘기했던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제 정유라 네. 씨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들을 좀 오전 재판에서 네.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 중에 보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진술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딸의 특유의 말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네. 글로 있으니까. 전해졌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복받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검찰 측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향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이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을 때 법정 대기실에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청문회, 네. 그때 손혜원 의원이나 이렇게 아들 얘기, 그러니까 딸 얘기, 손자 얘기 했을 때도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식입니다. 내 가족, 그렇겠죠. 예. 자식 관련된 얘기가 왔을 때 감성적으로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 조서인데 증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타자를 쳐서 그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조사를 하려면 법정에서 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듣고 귀로 듣고 변호인 통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내 눈으로 아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접하면 네. 아 딸과 내 신세가 뭘까 여기까지 어떻게 딸과 와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라는 신세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막막했을 수도 있고요. 네. 딸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어서 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아마도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의 역시 아킬레스건 그리고 최순실 씨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역시 정유라다. 네.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 씨는 이제 삼성전이 뇌물죄로 인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결국 이제 검찰에 나가서 증언했던 부분 등등, 재판에 나갔던 등등을 가지고 이게 보쌈 증언이다. 이건 뭐,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엄마 몰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또 핏대를 세웠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오후에는 좀 이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꺼이꺼이 이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네. 오전에는 이 검찰에서 제출한 이 딸 정유라 씨의 이제 녹취록 진술서를 보고 이 최순실 씨가 검찰이 정유라를 이제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표현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삼성의 지원을 독일에 승마 지원을 네. 받았을 때 미성년자였거든요.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검사를 향해서 웃기지 마십시오, 검사님. 네. 웃지 마십시오. 예, 강압 수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그렇게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 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를 공범으로 몰고 있다. 이런 식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지금 정유라 씨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유라 씨 과거 엄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때만 해도 딸로서 면회 가야 된다고 해서 네. 좀 사이가 좀 회복되나라고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현재까지 이제 최순실 측에 따르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대면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귀국하고 나서. 네. 그리고 현재까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이제 입장이나 이 변론들을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만뒀죠. 예,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만둔 시점이 이제 지난 7월이었죠.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을 한 이후에 네. 정유라 씨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인직에서 사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 아직까지 이제 정유라 씨는 엄마의 이제 이 집이었죠. 미승빌딩에 아직도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승빌딩에 있으면 변호사가 찾아가서 띵동 좀 눌러보기도 하고 네.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난 것인지 안 만나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니까 에이 우리하고 이제 사이가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수치인 분명도 아니고 분명히 미승빌딩에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이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날카롭게 분석에 분석- 대해서는 예.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예.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영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음흠.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동원시켜가지고 예.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네네.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그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그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네.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안 이런 하겠죠. 이제 그건 아니겠죠.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걸 것이죠.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윗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은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은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은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전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시켜서 했느냐, 추명국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자진해서 했을까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정두원 전 의원님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날카롭게 분석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래. 와이뉴스 가죠. 구영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동원시켜가지고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그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그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네.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안 이런 하겠죠. 이제 그건 아니겠죠.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드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걸 것이죠.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윈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은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은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은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아하, 것이죠.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전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시켜서 했느냐, 추명옥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면회 가야 된다고 해서 좀 사이가 좀 회복되나라고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현재까지 이제 최순실 측에 따르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대면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귀국하고 나서. 네. 그리고 현재까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이제 입장이나 이 변론들을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만뒀죠. 예,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만둔 시점이 이제 지난 7월이었죠.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을 한 이후에 네. 정유라 씨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인직에서 사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 아직까지 이제 정유라 씨는 엄마의 이제 이 집이었죠. 미승빌딩에 아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승빌딩에 있으면 변호사가 찾아가서 띵동 좀 눌러보기도 하고 네.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난 것인지 안 만나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니까 에이 우리하고 이제 사이가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수치인 분명히도 아니고 분명히 미승빌딩에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이 안 될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정도원 전 의원님도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도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도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날카롭게 분석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래. 와이뉴스 가죠. 구용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 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동원시켜가지고 예.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네네.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호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국정원에 이제 국내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걸 것이죠.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윈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은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은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윤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어쨌든 꺼이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출석해서 얘기했던 거.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제 정유라 네. 씨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들을 좀 오전 재판에서 네.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 중에 보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진술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딸의 특유의 말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대로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네. 글로 전해졌으니까. 전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복받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검찰 측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향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이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을 때 법정 대기실에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청문회, 네. 그때 손혜원 의원이나 이렇게 아들 얘기, 그러니까 딸 얘기, 손자 얘기 했을 때도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식입니다. 내 가족, 그렇겠죠. 예. 자식 관련된 얘기가 왔을 때 감성적으로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 조서인데 증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타자를 쳐서 그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조사를 하려면 법정에서 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듣고 귀로 듣고 변호인 통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내 눈으로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접하면 네. 딸과 내 신세가 뭘까, 여기까지 어떻게 딸과 와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라는 신세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막막했을 수도 있고요. 네. 딸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어서 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아마도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의 역시 아킬레스건, 그리고 최순실 씨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역시 정유라다. 네.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 씨는 이제 삼성전이 뇌물죄로 인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결국 이제 검찰에 나가서 증언했던 부분 등등, 재판에 나갔던 등등을 가지고 이게 보쌈 증언이다. 이건 뭐 어린 애를 데려다 놓고 엄마 몰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또 핏대를 세웠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오후에는 좀 이 감정을 그러고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윤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아하, 것이죠.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 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 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 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전 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시켜서 했느냐, 추명호 국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자진해서 했을까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정두원 전 의원이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날카롭게 분석에 대해서는 예, 예.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예, 예.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영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또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그 동원시켜가지고 예.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네네.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그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그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네.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저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때만 해도 딸로서 면회 가야 된다고 해서 네. 좀 사이가 좀 회복되나라고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현재까지 이제 최순실 측에 따르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대면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귀국하고 나서. 네. 그리고 현재까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이제 입장이나 이 변론들을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만뒀죠. 예,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만둔 시점이 이제 지난 7월이었죠.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을 한 이후에 네. 정유라 씨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인직에서 사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 아직까지 이제 정유라 씨는 엄마의 이제 이 집이었죠. 미승빌딩에 아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승빌딩에 있으면 변호사가 찾아가서 띵동 좀 눌러보기도 하고 네.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난 것인지 안 만나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니까 에이 우리하고 이제 사이가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수치인 분명히도 아니고 분명히 미승빌딩에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이 안 될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님도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날카롭게 분석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예, 예.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용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